강남 한복판에서 모르는 여성 2명의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비슷한 범죄를 더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차별 폭행의 피해자는 이 여성들 말고도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박배영 기자, 서울 강남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고요. 가장 사람이 많은 곳 아닙니까? 도대체 맞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먼저 이 사건 자체가 알려졌던 건 지난 8일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 8일에 자정쯤에 한 남성이 이 대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을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남성이 그 여성을 치고 달아가던 중에 네. 또 다른 여성을 또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이제 달아나면서? 수사에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같은 날 한 여성을 폭행을 하고 또 다른 여성도 폭행을 해서 네. 경찰이 이제 추적에 나선 겁니다. 이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을 잡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3명도 같은 아.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를 추가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 그런데 이렇게 도망간 남성 어떻게 잡힌 거죠? 좀 전 이야기한 대로 네. 이게 CCTV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영상을 분석했고요. 예.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수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틀 전이죠. 월요일 오전에 경찰에 스스로 나왔어요. 스스로. 네, 그래서 이제 자수를 한 건데요. 네. 조사 당시엔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글쎄요, 그 전에 서울역 사건이라든지 최근 사건들을 좀 비춰보면 자수를 저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요. 결국은 잡힐 것 같으니까 어차피 잡힐 바에는 자수로 감경받자. 거기다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면 또 감형될 것 아닌가, 심신미약 주장해서 뭐 이런 태도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손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네. 또 자수를 했다고 해서 언제나 감경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즉 감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 네. 또한 그러한 자수가 실제로 반성에 기초한 자수인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다. 감경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어떠한 경위로 어떤 생각으로 자수했는지를 밝혀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과거에 혹시 어차피 검거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감경을 위해서 자수해본 경험이 있다면 네. 그런 경험이 있다면 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인적이 드문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오가는 대로변에서 어떻게 이런 범행이 발생한 걸까요? 목격자가 많았을 것 같은데. 박 기자, 뭐 주변에 많이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도와주거나 개입하는 분은 없었다고 합니까? 예, 이 피해자분이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 당시 피해 여성이 주먹이 아니라 흉기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면 끔찍하다며 예. 대로변에서 사람이 맞았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 무서웠다, 네. 두려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손 변호사 과거에 이렇게 위험에 처한 분을 도우려다가 되려 범인에게 뭐 이렇게 좀 가격을 했는데 그렇게 그 개입해서 도와주는 분이 오히려 상해죄라든지 폭행죄로 입건 처벌되는 일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현행범의 경우에는 누구든 체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제압할 수 있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피해를 입을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얘기는 본인의 피해 가능성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실제로 큰 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아주 단편적으로 한 부분만 보아서 여러 가지 불이익한 부분으로 연결된다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보고도 외면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예.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네. 적극적으로 최대한의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네. 그렇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사회가 사실 더 각박해지고 또 그러니까요. 범죄로 의한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는 왜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러한 범인 검거에 조력을 한다든지 현행범을 체포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구해주다가 발생한 그러한 어떤 뭐 파손이나 또는 폭력 등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법들이 또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뭐 의사상자 네. 관련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더 발전되고 또 예.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불합리한 부분들 네. 또는 범죄 현장을 보더라도 외면해라. 예. 괜히 끼어들다가는 너만 손해 본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주변에. 네. 근데 네. 어찌 보면
그런 이야기가 다 틀린 말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현실을 보면 현실 보면 그런 지적들이 틀린 말이라는 말을 듣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참 자신 있게 그거 틀린 말이야. 괜찮아. 열심히 나서야지. 이렇게 권하는 게 참 주저된다는 부분. 네. 저 역시도 반성해야 되고 또 제도적인 어떤 개선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법제도와 판례에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어떻습니까? 그 경찰이 가해자를 또 불구속 입건 조사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지난번 서울역 사건도 또 사실 그 당시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을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런 범죄자들을 법원이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검찰에서도 사실 대검찰청 강력부에서 이 관련한 수사 지침을 새롭게 개정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차별 폭행, 특히 여성이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행,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에는 예. 4주 이상의 상해만 입히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아하. 해서 또 지난해에는 인천에서는 또 그 50대 남성이 길을 가던 행인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 사건에서도 뭐 동기는 없었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다만 요새 최근에 또 서울역 사건이라든지 지금 강남역 사건처럼 불구속에 대해서 약간 비판의 여론도 있는데 경찰도 물론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담당 경찰관 통화를 했을 때 네. 구속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또 그 범행 동기나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엄중히 수사를 하겠다. 네. 이런 다소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하긴 했습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 그럼 네. 결국 수사 과정에서 구속도 쉽지 않고 네. 또 하나의 조금 우려스러운 시그널은 처벌도 좀 미약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엄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쉽게 사라질 거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다. 예. 그리고 예전에 이런 범행 저질렀는데 뭐 금방 풀려났다. 또는 집행유예로 아예 뭐 교도소도 안 갔다. 예. 이런 경험이 쌓이면 네. 그 다시 한번 범죄가 반복될 수 있고 그렇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강력한 범죄로 또 진화할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처벌이 약해서 무조건 범죄가 생기고 범죄가 양산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특정한 범행 또한 특정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한다는 그런 시그널을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선별적인 그런 좀 정확한 타겟을 정해서 정확한 목표물을 정해서 어떤 법 집행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네. 범죄 예방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네. 박 기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다른 이제 우려를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것이 이번 사건이 결국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이고 이렇다 보니까 또 여성 혐오 논란, 그래서 또 젠더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 이런 건 현재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여성 혐오 자체로 이 사건이 이어지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네. 이거를 여성 혐오, 여성에 대한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예. 약자에 대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20, 30대 여성 대상 범죄 통계를 보면 사실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다만 그게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여성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에 해당을 하고 네. 그런 뭐 신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소 약자이기 때문에 범행이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고 또 잠재적 범죄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범죄가 없게끔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여성을 대상으로 했지만 여성을 또 약자이기 때문에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필요한 논쟁, 논란보다는 이런 범죄를 막고 가해자들에 대한 온전한 처벌하는 곳으로 좀 집중해야 되겠죠. 네. 강남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